자, 세수의 자, 세수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뽑아서 그들을 더하랍니다. 근데 큰 수, 작은 수 할 때는 보통 주로 많이 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한번 빼보는 거죠. A에서 B, A와 B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일단 빼보는 겁니다. 그럼 빼봅시다. 세제곱근 3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이걸 빼는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 3 마이너스 플러스 3 루트 2 계산하다 보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죠. 루트 2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3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잖아요. 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얘는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약간 애매하죠. 이건 이렇게 감각적으로 크기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를 서로 크기를 비교하려면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과 여기 있는 거듭제곱근이 서로 똑같으면 계산하기 편할 테니까 서로 똑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세제곱 3을 곱하고 얘는 세제곱 얘는 2를 곱하고 얘는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6제곱근 얘는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얘는 6제곱근 3의 제곱 9 이쪽이 더 크죠? 그럼 앞서의 뒷수를 뺐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뜻은 네, 뒷수가 더 크다는 뜻이네요. A보다는 B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자, 똑같이 이번에 A에서 C를 한번 빼봅시다. 세제곱근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지워지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네, 4 곱하기 세제곱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로 지워졌지만 얘는 둘 다 플러스로 되죠. 얘는 세제곱근 2 플러스 3 곱하기 세제곱근 3 이건 양수네. 이건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잖아.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인데 둘을 더하면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따라서 A가 C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왜 2 루트 2가 왜 3이죠? 아, 지워지는 게 아니네요. 좀 이상하다 했다. 네. 뭔가 착각을 했네요. 근데 지워지는 게 아니죠?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합시다. 얘랑 얘랑 계산하면 4 곱하기 세제곱근 이게 잘못 써진 거죠? 네. 4 곱하기 세제곱근 3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4 루트 2 그럼 4로 묶어봅시다. 얘는 세제곱근 3 마이너스 루트 2 아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기 루트 2와 세제곱근 3은 네, 세제곱근 3이 더 크다.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면 양수. 양수에 4를 곱해도 양수. 따라서 A가 C보다 크다. 어쨌든 A가 C보다 크네요. 그럼 크기로 본다면 네, 가장 작은 게 C, 그 다음은 A, 그 다음 B. 가장 큰 수 B, 가장 작은 수 C. 얘네들이 더하라는 얘기네요. 저렇게 두 개 더하게 되면 얘랑 얘랑 덧셈하게 되면 이 수부터 먼저 써야 되죠. 이렇게 얘랑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 그다음에 얘랑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3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1 네, 둘을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문제. 자, 조교류는 현탁물을 야구한다. 현탁물은 왜 이렇게 물이 탁해지는 정도, 탁해진 물 그걸 야구하는데 수온이 T도이고 개체 중량이 W일 때 A조개와 B조개가 1시간 동안 여과하는 양을 각각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수온은 T, 개체 중량은 W, 그 다음에 여과한 양은 QA, QB 이렇게 각각 그래서 관계식이 나왔네요. 수온이 10도씨일 때 수온이면 T값을 말하지 않나요? T가 10일 때 A조개와 B조개 개체 중량 W 각각 5랍니다. W 값이 각각 5니까 둘 다 5.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뜻이니까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뜻인 것 같아요. QA는 0.01 곱하기 T 아까 T 값 10이었죠? 10에 1.25 곱하기 W 5 0.25
QB 0.05 곱하기 T 10의 0.75 곱하기 W 5의 0.30 이걸 분수로 표현하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그럼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일단 분모에 100을 곱하면 앞에 있는 분수는 5분의 1로 바뀌고 이렇게 쓸까요? 5분의 1로 바뀌고 곱하기 얘를 계산합니다. 얘는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한 거죠. 그럼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 하는 거니까 1.25 빼기 0.75 곱하기 얘도 그거네요.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 한다. 0.25 빼기 0.30 그럼 5분의 1 곱하기 10에 이거 얼마인가요? 0.5 2분의 1이 합시다. 됐나요? 곱하기 여기는 5에 마이너스 그냥 소수를 쓸까요? 0.5 얘는 마이너스 0.05 얘는 다시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는 10의 0.5제곱이죠? 10은 2 곱하기 5의 0.5제곱이니까 2의 0.5제곱, 5의 0.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바꿔 쓰는 겁니다. 그럼 2 위의 지수는 0.5가 붙었고 5는 지수를 모아야 되죠? 얘 더하기 얘입니다. 그럼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0.5 얘랑 덧셈하면 다시 마이너스 0.55 네, 그래서 A값 0.5 B값 마이너스 0.55 이렇게 되네요. 내신에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쉬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이걸 표기법상 이렇게 한다고 약속했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이런 거 문제 풀기 전에 얘부터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은 n이 중요합니다. n의 종류는 두 종류죠. 홀수일 수도 있고 n이 짝수일 수도 있어요. n이 만약 홀수가 되면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은 실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은 실수값이 몇 개야? 하나. 나머지 두 개는 야 공부 참 이걸 대답 못한다고? 자, x의 n제곱이 어떤 숫자를 가져요. 근데 이 n이 홀수면 그래프를 이것 떠올리라고. 이렇게. 이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x의 3차, x의 5차, x의 7차 홀수 제곱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y는 a랑 만나는 교점이 a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꼭 한 개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이 n이 짝수야. 이 n이 짝수예요. 그럼 생긴 모양은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이게 포물선 모양이야. 아래 블록한 포물선. 그러다 보니까 이건 a가 양이면 실근이 2개, a가 0이면 실근이 하나, a가 음수이면 실근은 없다가 되는 거죠.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이런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보면 n이 홀수가 되죠? 홀수 거듭 제곱근은 실수값이 한 개밖에 없어. 따라서 f 홀수 이 a가 뭐가 됐든 간에 이 답은 무조건 1이야. 홀수 거듭 제곱근은 실수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짝수 거듭 제곱근은 이 fn이 만약 짝수예요. 그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양수야. 그럼 답은 2개야. 짝수번 거듭 제곱에서 양수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실수값 2개 존재하니까. 근데 f 짝수인데 이게 0이에요. 그럼 답은 하나야. 0 하나밖에 없어요. f 짝수야.
근데 이 숫자 안에 드는 게 음수네? 그러면 답은 없다가 되죠. 음수를 짝수번 거듭 제곱해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죠?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는 답이 바로 나온 겁니다. 홀수 나오는 것, 얘는 볼 것도 없죠? 이건 1입니다. 안에 있는 게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얘는 무조건 1이 되고, 그 다음은 짝수일 때는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이면 그 양수의 숫자 크기와 관계없이 실수값은 2개.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4제곱근 5인데 플러스 4제곱근 5 마이너스 4제곱근 5 실수 2개. 그럼 나머지 2개는요? 나머지 2개는 허근입니다.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잖아. 0. 그래서 정답은 0 더하기 1 더하기 2. 정답은 3이 정답입니다. 내용 파악이 잘 되면 거의 암산으로 가능한 문제이긴 해요.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루트가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쓰기 좀 불편하죠. 그래서 루트 없이 써보도록 합시다. 얘 루트 없이 쓴다는 얘기는 4라는 미석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게 분모, 안에 있는 게 분자로 가는 이런 모양. 이 되는데 생각해봐. 일단은 이 4 위에 0이 와요. 그럼 얘는 1이라는 정수값이 되겠죠. 근데 4 위에 음수가 오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분수값이 됩니다. 이렇게.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종류가 두 종류예요. 0 아니면 자연수만 올 수 있어요. 4의 0제곱 1, 4의 1제곱 4, 4의 제곱 16 이렇게 정수가 나타나 이 값이 정수가 되려면 저 지수가 0 아니면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3분의 n이 0이 되려면 여기서의 값은 0인데 앞에 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근데 n 0은 자연수가 아니야. 이 정답은 일단 조건에서 뺐어요. 그럼 남은 건 3분의 n이 자연수가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3분의 n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어떤 수가 돼야 되죠? 3의 당연히 배수가 돼야 되지. 3의 3, 3분의 3, 3분의 6, 3분의 9, 3분의 16 이렇게 3분의 12 이렇게 돼야 약분하면 1, 2, 3 이렇게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 그럼 n은 3의 배수니까 될 수 있는 n값은 3, 6, 9, 12, 15 이런 숫자들이에요. 어디까지 하면 99까지.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은. 그럼 총 자연수가 100개 중에 3의 배수는 간격이 3만큼 3으로 나누게 되면 개수가 나오죠. 33개. 물론 나머지 1 남는데 99까지 갔으니까 100이라는 자연수 하나 남았다는 뜻이죠. 정답은 33개가 정답입니다. 자, 실수 xy z에 대하여 다음의 관계식이 있고 이거일 때 a,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거는 보통 숫자가 얘네가 전부 다 지수가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자, 실수 xy z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이거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풀이는 둘 중에 하나죠. 쉬운 값, 나와 있는 값을 쉬운 값에 이렇게 대응시키거나 근데 그걸 대응시키기에는 밑삼이 있다는 것 뿐이지 지수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응시켜봐야 별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풀이가 아니면 새로운 값 하나를 만들어내죠. 얘네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갖는데 그 값을 그냥 k라고 합시다. 어떤 값이 있을 테니까. 그럼 a의 x제곱이 k로 표현된다는 뜻이고 b의 y제곱도 k로 표현된다는 뜻이고 3의 z제곱도 k로 표현된다는 뜻이요. 그리고 나면 이 풀이는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위에는 1번 시간은 양변에 x분의 1 거듭 제곱한다. 여기 있는 식에다가 좌변, 우변 똑같이 x분의 1제곱 얘는 좌변, 우변 똑같이 y분의 1제곱 얘는 z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풀었잖아. 문제를. 그럼 여기는 좌변은 a로 바뀌고 우변에 x분의 1이 붙죠. 여기는 b로 바뀌고 k에 y분의 1제곱 여기는 3으로 바뀌고 k에 z분의 1제곱. 자, 근데 봐야 돼요. 여기 x분의 1이 있고 여기 y분의 1이 있어요. 괜찮아. 얘는 모양이 괜찮아. 근데 여기는 z분의 2가 있는데 얘는 z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양변을 제곱.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 식은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
얘를 다시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하라는 얘기죠. 양변에. 그럼 3의 제곱 9. 이걸 제곱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K의 Z분의 2제곱이 되죠. 그리고는 이 모양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모양이 맞죠. 무슨 말인가요? 얘랑 얘랑 지수를 덧셈하는 방식은 1번과 2번식은 서로 곱하고 그 결과가 3번식과 같다고 쓰면 된다는 얘기지. 1번과 2번식을 곱하면 3번식이 됩니다. 이런 골로식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식 얘랑 얘랑 곱하면 A와 B의 곱은 1번과 2번을 곱하는 식을 쓰는 겁니다. 지금 AB의 곱은 K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3번식은 이게 3은 K의 Z분의 1제곱 Z분의 2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결론이 뭐였나요? 1번과 2번이 서로 같다는 거잖아. 얘랑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K의 Z분의 2랑 같다. 그러고 보니까 얘랑 서로 같다가 성립하죠. 문제 나온 것처럼. 그럼 얘랑 우변끼리 같다는 뜻은 따라서 좌변끼리 같다는 뜻이네요. 그럼 AB는 3. 그 문제 조건에 원하는 정답은 3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여기 9라고 써놓고 나서 또 여기는 왜 갑자기 3을 써놨죠? 죄송합니다. 네, 9라고 썼는데 여기 쓸 때 저거 보고 썼나 봐요. 네, 이걸 보고 썼어야 되는데 AB의 곱은 9입니다. 9. 죄송해요. 네. 정육면체를 그읍시다.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여길 X, 얘도 X, 얘도 X라고 합시다. 근데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게 대각선이다. 정육면체는 이거 중학교 때 했었던 겁니다.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루트 3 한변 길이 이렇게 된다는 것. 피타로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는 루트 2 한변 길이, 정육면체 대각선 한변 길이는 루트 3 한변 길이. 그럼 루트 3에 x를 곱하면 여기는 대각선 길이는 6제곱근 27a의 4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부피값은 x의 당연히 세제곱이겠죠. x 세제곱이 8a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양수 a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방식은 어쨌든 연립해서 푸는 거겠죠. 대입해서 푸시거나.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여기에 이거랑 맞춰야 되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네, 얘를 좀만 더 정리해 봅시다.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봅시다. 쟤는 이래요.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는 이걸 이제 지수를 분수 형태로 27은 3의 세제곱 a의 4제곱 거기에 왜 이래? (3의 4제곱) 거기에 6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옵니다. 그럼 3에 내려오면 2분의 1제곱 곱하기 a에 6분의 1 곱하기 4 하면 6분의 4제곱, 약분하면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랑은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x는 뭐랑 같은가요? a의 3분의 2제곱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a 값 구하는 거니까 x가 지워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a의 3분의 2제곱을 이 자리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x 대신에 a의 3분의 2제곱 거기에 세제곱 이게 8a랑 같다. 이렇게 내려서 곱하면 a의 세제곱은 8a a의 제곱은 8a 이게 넘어가겠죠. a 대한 2차 방식 푸는 거니까. 그럼 a로 묶으면 a-8 0 따라서 a 값은 0 또는 8. 근데 양수 a 값이라고 했으니까 0은 답이 아니고 이제 8이 정답이겠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 AB에 대하여 A별 B가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별 앞에 있는 게 및, 별 뒤에 있는 게 지수를 넣는다는 뜻이죠. 정의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A 값은 양수. 기억. A별 B는 얘랑 같으냐 물어봤는데 A별 B는 아까 조건상
이거였죠. 그럼 조건에 맞춰서 a제곱 곱하기 2분의 b를 정규 조건에 맞춰 오게 되면 a제곱이 및 그 다음에 2분의 b가 지수. 그럼 지수 법칙 서로 곱하겠죠? 그럼 a의 b제곱. 답이 똑같네요. 기호가 맞는다. 일단 니은 a별 마이너스 b. 얘는 조건상 a가 및 마이너스 b가 지수. 그럼 뭐야? 저기 있는 거는 a분의 1 별 b. 근데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같고 별 b. 그럼 a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밑이 되고 b. a의 마이너스 b제곱. 얘도 같네요. 둘이 똑같죠? 네, 얘도 정답. 세 번째. 앞쪽에 있는 거, 그럼 이게 분배가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a 별 b 플러스 2. 얘는 a가 및 b가 지수.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게 지수. 그다음 얘는 앞쪽에 있는 것 a 별 b는 a의 b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거는 a의 c제곱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얘랑 같으냐고 물어보는데 같지 않잖아요.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a의 b제곱 곱하기 a의 c제곱 같은 거죠. 같은 밑끼리 곱해서 지수가 덧셈 된 거니까. 그럼 얘가 얘랑 같으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다르죠. 얘는 곱셈이고 얘는 덧셈이니까 같을 리가 없네요. 그래서 C는 디귿은 틀린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해봅시다. 양수 xy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고 x분의 y, x의 y제곱과 y의 x제곱 서로 같을 때 y값을 구하는 겁니다. y값 구하는 거니까 x가 사라져야 되죠. 그럼 느낌상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x는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 식에다 이제 대입해서 x가 사라지고 y에 대한 x는 y에 대한 관계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x 대신에 집어넣어서 y만 나오도록 식을 이제 써야 y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식을 x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 식을 양변 y분의 1제곱 합시다. 그래야 x로 정리될 테니까. 이렇게 지수가 내려오면서 x, y에 y분의 1제곱 하면 좌변은 x가 남잖아요. 우변은 y에 이 지수와 이 지수를 곱하게 되면 y분의 x가 되겠네요. 근데 오른쪽에 대놓고 있네요. y분의 x가 4분의 3과 같다. 얘는 y의 4분의 3제곱과 같다. 그러면 이게 얘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문제. 네. 써있지만 다시 한번 써드리면 x는 y의 4분의 3제곱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값이 나온 건 아니죠. 다시 값을 봐야 되는데 이 식에서 보면 이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서로 같죠? 4x는 3y랑 같다. 따라서 x는 4분의 3y랑 같다. 그럼 x 대신에 4분의 3y를 대입합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요 식에. x자리 대신에 얘를. 그래야 x가 사라지고 y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럼 4분의 3 곱하기 y는 y의 4분의 3제곱. 앞에 있는 거는 개수고 위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는 지수입니다. 자, 남은 건 어떻게 됩니까? y값 구해야 되는데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으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양변을 y로 나눕시다. 이렇게. 그럼 좌변은 이렇게 y가 약분되고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남는 거고 우변은 같은 밑끼리 나눈 겁니다. 같은 밑끼리 나누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하죠. 여기 4분의 3에서 여기 지수 1을 빼는 겁니다. 4분의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남네요. 자, y값 구하는 문제죠. y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y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y의 1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y 1제곱 구하려면 이 식에다가 양변에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4제곱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지수가 내려오면서 이제 우변은 y가 되죠. 그럼 이게 내려오면서 4분의 3에 마이너스 4제곱.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를 처리하게 되면 4분의 3의 역수 3분의 4가 되고 3분의 4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 81, 4의 4제곱 256. 네. 16 곱하기 16이니까 256. 따라서 y값은 81분의 256이 정답이 되겠네요.
내실수 a, b, x, 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밑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데 밑에 있는 값을 보세요. 뭘 구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보통 이 지수 파트 문제는 대부분 다 x, y를 구해서 직접 대입하는 문제보다는 이런 거를 지수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단원의 문제면 어떻게 잘 풀어가지고 x값이 얼마입니까? y값 얼마입니까? 해서 여기다 딱 대입하는 문제인데 지수 파트는 왠지 이걸 잘 봐야 돼요. 혹시 이런 모양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닌 건지 잘 보고 그런 모양대로 유도를 한다는 뜻은 식을 그렇게 끌고 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방향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잘 봐야 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혹시 관계식에 있는지 했더니 이런 데 있네. 이런 데 있잖아. 그리고 또 이거네. 얘는 간단한 6과 같다. 얘도 간단한 숫자인 6과 같다. 식 두 개 세웁시다. a의 2x제곱은 6. 이거를 지수로 바꿔, 이거를 지금 역수니까, 이거 분수잖아요? 역수를 취하면 2b의 전체 마이너스 3y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지수 음수를 붙이면 역수리 되니까. 그게 6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는 2x분의 1 거듭제곱. 얘는 이것. 마이너스 3y분의 1 거듭제곱을 해봅니다. 그럼 해보면 여기는 좌변은 a가 남고 우변은 6에 한다면 6, 2의 지수가 2x분의 1이 이렇게 붙네요. 여기도 이렇게 지어지면서 2b가 남고 2b는 6에 마이너스 3y분의 1 이런 게 남죠. 그런데 모양이 똑같질 않아요. 여기 3이 붙었네요. 얘는 2가 붙었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분자에 3 붙으려면 다시 여기는 세제곱, 여기는 제곱이 이렇게 필요하죠. 다시 맞춰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a의 세제곱은 6의 2x분의 3제곱. 2b의 제곱이니까 4b 제곱이죠. 4b 제곱은 6의 마이너스 3y분의 2제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여기 있는 지수 두 개라고 하죠. 저렇게 만들려면 위식과 아래식을 서로 곱하셔야죠. 그럼 4 a 세제곱 b 제곱은 같은 및 6 지수 덧셈 되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저 식이 나오죠. 2x분의 3 마이너스 3y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고 싶다면 아마 여기 있는 식이, 이 좌변식이 6의 어떤 수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야 및 6, 그 다음에 지수가 서로 같아지는 꼴로 여기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어떤 6의 어떤 거듭제곱인지 보니까 여기 있네요. 가가. 너무 대놓고 또 가가 나와 있죠. 가를 보니까 a 세제곱 b 제곱이 9네. 얘가 9네. 49 36이네 이거. 36은 6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좌변은 6의 제곱, 우변은 6의 2x분의 3 마이너스 3y분의 2.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지수값은 답이 2가 됩니다.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되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가 뭔지만 어떤 문자가 어떤 숫자로 바뀔 거고 그들의 관계를 문제 조건에 맞춰서 잘 풀면 되는데 얘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S2분의 S1. S2와 S1을 각각 구한 다음에 분수식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조건을 봅시다. 펌프의 1분당 회전수는 N, 양수량 Q, 양수할 높이 H, 양수의 비교 회전도 S. 문자가 4개 나왔지만 각각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펌프의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한이라는 뜻은 n의 값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n이 일정한 값. 따라서 그냥 n을 쓰든지 아니면 일정한 값 뭐 k라고 두고 k를 쓰시든지 네가 알아서. 어쨌든 n값은 특별히 S1이나 S2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는 뜻이고 똑같은 값이 주어진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양수계에 대하여 양수량 찾으세요. 양수량. Q. 얘를 Q1이라고 합시다. Q1 28. 그때 양수와 높이 H 4. H1 4. 걔를 S1. 그럼 S1을 쓸까요? S1은 N 곱하기 Q1 28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H 4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2 양수량 Q2 14 양수와 높이 H2 8 N은 일정하다. 네, 양수량 14 2분의 1제곱 곱하기 네, 높이 8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자,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분수 왼쪽에 있는 이 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분수값을 잘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n은 지워질 테고요. 여기가 좀 보시면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밑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은 2분의 1. 얘도 밑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은 마이너스 4분의 3. 지수 법칙. 이거잖아요. A의 B제곱, A의 M제곱, B의 M제곱. 얘는 분모의 밑과 분자 밑을 쓴 다음에 한꺼번에 M제곱 해도 된다. 지수 분배. 이게 그 모양 아닌가요? 밑은 틀리지만 지수 똑같잖아. 그럼 S2분의 S1은 얘를 모았으면 14분의 18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도 서로 다른 밑이지만 지수가 똑같으니까 8분의 4에 전체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S2분의 S1의 값을 구하려면 각각 이걸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14분의 18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7분의 9 거기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8분의 4 2분의 1제곱 선생님. 네? 14분의 18이 14분의 20. 에이 진짜 뭘 쓴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얘는 2네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그럼 얘는 다시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분의 4 곱하면 2의 4분의 3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을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을 한다. 4분의 2 더하기 4분의 5 4분의 3 4분의 5 이게 정답이네요. 2의 4분의 5제곱. 자, 로그가 정의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기본 조건이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 순서는 상관이 없고 일단 밑은 양수이면서 동시에 밑은 1이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진수 ax 제곱 2ax 플러스 2 이게 네, 양수 진수조건이니까요. 2 아니고 5 아닌가요? 왜 이러죠? 많이 해야겠다. 머릿속에서 지금 딴 생각에 자꾸 학원에 급한 볼 일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집중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답니다. 그럼 절대부등식 아닌가요? 2차 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원래는 6개를 그려야 되죠. 좌변이 y라고 되어 있는 포물선이고 우변이 y라고 되어 있는 x축이니까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보통 6개 그래프 이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x축 그려놓고 아래로 블록한 거 3개 위로 블록한 거 3개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아래로 블록한 것만 생각합니다. A값이 양수래잖아. 그럼 요것만 생각하고 여기 안에서 여기는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A 때문에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바꿔서 포물선이 X축보다 크다라는 뜻은 포물선 입장에서 본다면 위에 있어야 돼요.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그럼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항상 포물선이 X축 위로 가는 그래프가 누굽니까? 그러면 얘네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큰 거 아닙니까? 판별식은 그 교점의 개수를 말해요. 포물선과 x축이 만나야 근이 발생하잖아. 근데 얘는 안 만나니까 근이 없어.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아서 허근 갖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자, 이제 판별 씁니다. 근데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네요. 2a 짝수잖아. 그럼 짝수의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은 x 앞에 있는 개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5a.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이걸 약분하고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니까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 그럼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죠. 이게 0이 되는 값 0, 이게 0이 되는 값 5. 0과 5 사이에 a가 존재하죠. 여기. 근데 책이 이제 문제. 이거는 이제 진수 조건이었고 밑 조건은 저거였네요. 양수. 단 1은 아니죠. 그럼 여기 1이 있을 텐데 1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양수이지만 1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네요. 요 범위와 요 범위가 동시에 만족되죠. 그래서 이 범위는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여기 정수 a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 안에는 정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정수값 a, 이걸 만족하는 이거는 a의 범위를 구한 겁니다. 죄송해요. 왜 갑자기 x를 써놨죠? 네, a의 범위를 구한 거죠. a의 범위. a는 2, 3, 4. 정수 a의 개수 3개가 정답이네요. 을 만족하는 조건 로그 10에 70을 abc가 나오도록 만드시오. 로그 10에 70? 밑이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밑이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3, 2, 5, 3, 7, 5. 그럼 뭐 하나 찍어야 돼요. 이럴 때는. 근데 뭐 보니까 5나 3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3으로 바꿔볼까요? 여기 있는 식을 밑변한 밑을 3으로 취하시면 취할 게 없죠. 로그 3의 2는 그냥 a입니다. 그래서 밑 3을 취하게 되면 로그 3의 5 분의 1. 얘는 밑과 진수를 뒤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뒤바꾸되 그럼 역수가 되죠. 그 값이 b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따라서 로그 3의 5의 값은 b분의 1 구했죠. 이해 정리해 봅시다. 로그 3의 7 분의 로그 3의 5 밑변환 공식 이게 c예요. 근데 아까 로그 3의 5가 b분의 1이었죠. 여기다 b분의 1을 집어넣어요. 그럼 로그 3의 7 분의 b분의 1 그 값이 7.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c를 양변으로 나누게 되면 b분의 c가 로그 3의 7이 b분의 c랑 같아지네요. 이게 없어지고 여기 붙는 겁니다. 로그 3의 7. 양변을 c로 나누게 되면 c로 나눈 거죠. 죄송해요. c로 나눈 곱한 게 c로 나눈 거니까 나누게 되면 bc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지금은 네, 이렇게 로그 3의 2는 a로, 로그 3의 5는 b분의 1로, 로그 3의 7은 bc분의 1로 바꿨죠. 그럼 얘도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야 되니까 로그 3의 14. 근데 14를 소인수분해야 되죠. 2 곱하기 7. 그러면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7로 바꿨을 수 있고, 로그 3의 70은 2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로그 3의 2 플러스 로그 3의 5 플러스 로그 3의 7 이렇게 되네요. 근데 같았습니다. a 플러스 bc분의 1 분의 a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bc분의 1. 이걸 간단히 하는 거죠. 아무래도 bc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모 분자의 bc를 곱한다. 분모 bc를 곱한다. 그럼 얘는 abc 플러스 1 분의 곱하면 abc 플러스 b가 약분되고 c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아름다운 식이 된다.
자, 로그 5의 10의 정수분을 x, 소수분을 y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정수, 소수 구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매우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이 내용이 많이 잘려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 좀 쉬운 계산 형태만 나오는데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거 말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로그 5의 10. 근데 로그 5의 10은 로그 5의 5보다는 얘가 크죠. 근데 얘가 로그 5의 제곱인 25보다는 작은 게 확실합니다. 됐나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2이기 때문이죠. 그럼 로그 5의 10의 값이 대략 나옵니다. 1. 얼마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로그 5의 10은 1. 얼마니까 이 수의 정수 부분 x는 1이 되고 소수 부분 y를 이걸 쓸 수는 없잖아. 얼마를. 그치? 로그 이 숫자는 1 플러스 얘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소수. 1 플러스 소수. 그럼 소수를 구하려면 1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 소수를 뭐라 쓰면 좋냐면 전체 숫자 로그 5의 10에다가 정수 1을 빼면 소수가 나오겠죠. 전체 수에서 정수 빼면 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x, 이게 y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숫자 집어넣어요. 5에 x는 1 플러스 5에 마이너스 1 분의 5에 로그 5에 10 마이너스 여기인데 이거는 이 전체 수에서 1을 뺀 거다. 로그 10에서 1을 뺀 게 아니고 10에서 1을 뺀 게 아니고 전체 수에서 뺀 거고 마이너스 5에 로그 5에 10 빼기 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계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네, 계산합시다. 얘는 5 플러스 5분의 1. 얘는 5 로그 5 10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마이너스 5 로그 5의 10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 있죠. 5분의 1이에요. 이거는 바꿔 씁시다. 5분의 1 여기 5분의 1. 자, 쓰다 보니까 네 분모 원자에 5를 곱합니다. 5를 곱하면 얘는 25가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분모는 26이 돼요. 얘네들은 없어져요. 5를 곱했으니까. 얘를 잘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밑 위에 지수에 로그를 치워 있으면 요 밑과 지수 위에는 로그의 진수의 자리가 맞바뀌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로그 5에 5는 1이니까 얘는 10이 됩니다. 되나요? 이거 5다. 네.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안 썼네. 아이고 마이너스 안 썼어요. 마이너스 얘는 아이고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럼 얘가 5분의 1이 아니네요. 5네요 그냥. 네. 그럼 여기는 아까 5를 곱했으니까 얘는 없어졌고 얘는 앞에가 10이 남았고 얘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여기는 5를 곱하면 25가 돼요. 이렇게. 그럼 26분의 250에서 10을 뺀 거니까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40?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약분하시면 됩니다. 약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3분의 120.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로그 10의 5는 간단하게 로그 10의 5는 로그 5의 10은 1 플러스 소수 이렇게 되는 숫자였죠. 그러니까 x는 1이 많고요. y값 소수 부분은 네, 로그 5의 10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뭐 정리가 덜 돼서 계산하는 도중에 뭔가 착각을 했거나 잘못됐나 본데 얘는 로그 5의
로그 5의 5죠,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같은 로그끼리 나누게 되면 진수끼리 같은 로그끼리 뺄셈하게 되면 밑을 하나 보고 진수를 나눗셈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쓰면 5 플러스 5의 마이너스 1제곱 5분의 1 분의 여기 y 5의 로그 5의 2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로그 5의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다시 5 플러스 5분의 1 이거 뒤바꿀 수 있죠? 네, 2가 내려오고 로그 5에 오니까 생략. 얘는 여기 5분의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자 여기 정리해 봅시다. 5에 이 마이너스를 아예 지수로 올립시다. 진수 위로 올립시다. 그럼 로그 5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이걸 앞뒤를 뒤바꾸면 얘는 2분의 1로 값이 바뀌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10을 곱합시다. 그럼 얘는 50 플러스 2. 10 곱하면 20 마이너스 5. 52분의 25. 이게 답이네요. 아까 이상한 답이 나왔죠? 15요. 네, 15. 그렇지, 15죠. 네, 52분의 15. 이게 정답이겠네요. 아까 뭔가 이상하게 처리했었나 봐요. 네, 아마 지수 2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네, 쓸데없이 이렇게 위아래 간단히 하려고 아무나 막 곱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었나 본데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답니다. a 플러스 b가 6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 근이. 그럼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K값 때문에 풀 수가 없고 근이 이런 꼴로 나오면 보통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게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을 합치면 로그 2에 AB가 되죠. 같은 로그끼리 덧셈하면 진수는 곱셈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3이 돼요. 그래서 AB의 값은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를 지수로 바꾼 겁니다. 자, 두 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니까 로그는 같은 밑끼리 곱셈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만 놔야 되죠. 이렇게. 걔는 A분의 C, K랑 같다. 됐나요? 그래서 얘랑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걸 고1 때 배웠죠? 1차와 2차 연립하게 되면 보통 이건 뭐 대칭형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또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여기 또 까먹을 테니까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그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형태로 갑시다. 그럼 B 대신에 6-A를 대입하고 얘를 전개해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0. 따라서 A 값은 2 또는 4가 됩니다. A가 2면 B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4이면 네, B가 2가 되는 거죠. 서로 맞바꿔서. 그래서 K 값은 A의 2, B의 4를 대입하나 A의 2, B의 4를 대입하나 A의 4, B의 2를 대입하나 어차피 곱셈이기 때문에 네, 순서와 관계없이 답은 똑같겠죠. 그래서 로그 2의 2 곱하기 로그 2의 4 A의 2, B의 4를 대입한 거고 반대로 대입한 답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1 곱하기 2 정답은 K값 네, 2가 정답입니다. 자, 로그 27.9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값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네, 다른 조건 없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알아서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봐봐, 이게 뭔가 의심스럽잖아? 뭐가 의심스럽냐면 이 숫자의 소수 부분과 이 수의 소수 부분을 잘 보세요.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은데 둘을 더하면 정확히 1 떨어지죠.
그치?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숫자들의 관계가 더하기 빼기 관계로 일단 쓰시겠네요. 자. 이렇죠? 로그 2.79 플러스 1은 1.4456 이러네요. 선생님 뭐예요? 갑자기 왜 곱하기 10 플러스 1이 된 거죠? 다 써줘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분리한 겁니다.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 그렇죠? 그리고 로그 10이 뭐로 바뀌냐면 이게 1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로그 2.79의 값은 0.4456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를 잘 보니까 로그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5544가 여러분 착각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0.5544가 아니다.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저렇게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에 마이너스 0.5544를 더해야 마이너스 1.554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과 아까 말했지만 이 값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관련? 이 숫자에서 로그 2.79에서 1을 빼면 0.4456에서 1을 빼면 이 값이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0.554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0.5544 자리 대신에 요거를 대입합니다. 이 숫자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7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다시 정수끼리 모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2.79가 되며 좀만 갈게요. 네. 결과적으로 좌변은 로그 x로, 근데 우변은 정수 더하기 로그 x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로그로 바꿔봅시다. 로그, 지금 밑이 안 쓰였다는 얘기는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상위로 보니까. 그럼 밑 10, 진수 10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네, 마이너스 2와 같은 값이죠. 플러스 로그 2.79예요. 그럼 같은 밑의 로의 덧셈이면 진수끼리 곱셈한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100분의 1이죠. 0.01. 그럼 여기다 0.01을 곱하면 소수점이 앞으로 두 개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여기다 점 찍고 0.0279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100분의 1, 0.01 여기다 0.01을 곱하면 소점이 앞으로 하나, 두 개 가서 여기다 점 찍고 0.0279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기는 로그 x의 값과 오른쪽 다 정리해봤더니 여기는 로그 이 값이 서로 같다는 뜻은 따라서 x는 0.0279랑 네, 같은 값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단면의 반전 길이가 r인 원기둥 모양의 어느 급수가 안에 물이 가득 차 흐릅니다. 근데 이 급수가 안에 단면의 중심에서의 물의 속도, 이 단어를 잘 읽어야 되겠죠? 단면의 중심에서의 물의 속도를 VC라고 부르고 C야, E야? C야? C죠? 여기도 C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네. VC, 글씨가 좀 조금만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급수 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X만큼. 그럼 이 X는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을 V. 3개 나왔습니다. 단면의 중심에서 물의 속력은 VC. 그때 벽면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X. 그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의 물의 속력을 V.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이 급수 간의 벽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급수 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네요. 이게 누구 값이죠?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리, 이게 x값입니다. 물의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 그때 물의 속력, 아까 말한 물의 속력, 그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 V였어요. 근데 두 개 나오니까 얘를 V1이라고 합시다. 두 개 나오니까. 그때 V1은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아까 중심에서 물의 속력 여기 있었죠? 단면의 중심에서 물의 속력 VC의 2분의 1. 그럼 결론은 V1은 VC의 2분의 1과 같다는 뜻이네요. 됐죠? 그럼 이걸로 시간 하나 일단 세워봅시다. 그럼 V1, V값이죠? 2분의 1 VC 분의 VC는 1 마이너스 K 곱하기 로그 R분의 X, 아까 X값 있었죠? 여기 R분의 R의 23분의 26제곱.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 VC는 지워지고 좌변은 2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K 곱하기 얘도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로그 쓰고 R 쓰신 다음에 23분의 26에서 여기 23분의 23을 빼야 되니까 23분의 3이 남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 얘를 일로 이 로그를 앞으로 당기면서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떨어뜨리면 23분의 3 K 곱하기 로그 R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K 곱하기 로그 R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3과 같아지네요. 이거 지우고 반대쪽에 이수의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요. 네, 일단 요거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그 다음 색깔 좀 달리해서 급수 간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졌죠. 이번엔 이게 x값입니다. 그때 물의 속력, 얘를 V2라고 합시다. 두 번째 속력. 걔는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아까 중심에서 물의 속력이 VC였죠. VC의 4분의 1과 같다. 그럼 또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이번에는 여기다가 4분의 1 VC 분의 VC는 1 마이너스 K 곱하기 로그 R 분의 저 R자리 대신에 X자리 대신에 저거 R의 A제곱을 대입합니다. 그럼 얘도 정리. 이렇게 약분하면 좌변은 4가 남고 우변은 1 마이너스 K 곱하기 로그 R의 A 마이너스 1제곱이 남죠. 나눗셈이니까 네,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번 쓰고 지수끼리 뺄셈 한다가 되냐. 그럼 얘를 일로 넘기고 똑같이 앞으로 떨어뜨리면 A 마이너스 1 곱하기 K 로그 R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따라서 K 곱하기 로그 R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3과 같아지죠. 근데 위에도 보면 K 로그 R이 이거고 얘도 K 로그 R이 이거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알고 보니 같은 값. 옆으로 조금 옮길게요. 자, 그러면 음수는 빼고 A-1분의 3과 3분의 23이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곱한 값 23 마이너스 23A 마이너스 23은 33은 9 23A 값은 넘어가면 32 따라서 A 값은 23분의 32 네, 이렇게 해서 A 값이 정리가 되네요. 어떤 빛이 어떤 종류의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빛의 밝기가 3분의 1씩 줄어든답니다. 빛의 밝기를 처음에 8분의 1로 약화시키려면 몇 장의 유리판을 통과해야 됩니까? 이렇게 유리판이 있다. 이걸 유리판이라 합시다. 새로 세워놓은 거. 근데 빛이 들어가. 그 빛의 양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처음 최초의 빛의 양을 그냥 A라고 합시다. 특별히 쓸 거 없으면 A 쓰시면 돼요. A만큼 빛이 들어와요. 그럼 유리판을 통과하면서 그 빛의 밝기의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이만큼 들어가면
3분의 1은 줄어들지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3분의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A의 3분의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A의 3분의 2, 3분의 2A가 통과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장을 통과할 때는 뭔가 삐뚤어가죠? 또 여기에 3분의 2만 통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 통과할 때는 이만큼, 두 장 통과할 때는 이 값에 또 3분의 2만 통과하겠죠. 그럼 3분의 2의 제곱 A가 통과되겠네요. 그럼 규칙이 이렇지 않나요? 한 장 통과하면 3분의 2의 1제곱 A가 되는 거고 두 장째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들어오는 빗의 양은 3분의 2의 제곱의 A.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 내가 이게 n번째, 한 장, 두 장, 얘가 n장이야. 그럼 n번째 장을 통과하고 나오는 빗의 양은 3분의 2의 n제곱 A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처음 A, 한 장 통과하면 원래 A의 3분의 1이 감소되니까 A의 3분의 2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3분의 2가 통과됩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 들어온 값이 이만큼인데 들어온 값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통과되면 다시 들어온 값의 3분의 2만 통과된다고. 3분의 1은 감소되니까. 그럼 얘를 곱하다 보니까 제곱이 되네. 규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한 장 통과하면 3분의 2가 1제곱. 두 장 통과하면 3분의 2가 제곱. 그럼 n장 통과하면 3분의 2가 m제곱. 그 다음에 A, 원래 빗의 양. 자, n장을 통과했어요. 근데 그때 빗의 밝기가 처음은 A였죠. 8분의 1만큼 되려면 몇 장을 통과해야 됩니까? A 약분시키고요. 이건 3분의 1 몇 번 해야 8분의 1이 될지는 잘 모르겠죠. 값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 보니까 로그를 취해놨나요? 또 상용로그를 취해놨죠.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n 곱하기 로그 3분의 2는 로그 8분의 1로 써지고 얘는 다시 n 곱하기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은 이게 8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8이 되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3 로그 2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좀 올려서 이렇게. 자, 이제 값을 계산합시다. n 곱하기 로그 2의 값은 0.3 마이너스 로그 3의 값 0.48.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2의 값 0.3. 그럼 값을 계산해야 되죠. n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어차피 분모로 내려야 되니까 내리면 마이너스 0.18 분의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0.3이면 0.9. 그럼 음수는 양수가 되고 분모에 100 곱하면 118분의 95. 됐나요? 몇 장 통과? 5장 통과하면 된다. 그러면 원래 빗의 양의 8분의 1만큼 줄어든 양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일정한 온도에서 어느 세균을 배양하면 10분마다 그 수가 2배로 증가한답니다. 이 세균 10마리를 일정한 온도로 배양하면 5시간 후에 세균은 저 정도 마리, 10의 K제곱마리가 되는데 이때 K값을 구하는 거죠. 그 로그 2의 값은 0.3이고요. 10분마다 2배씩 잘 봐라. 이게 단위가 10분이잖아? 10분마다 원래 있는 양의 2배가 돼요. 그럼 20분이 되면 2의 제곱배가 되지 않을까요? 2배 다시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럼 30분이 되면 2의 세제곱배가 되겠죠? 다시 여기 2배, 또 2배니까 네, 세제곱배. 계속 2가 곱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5시간을 분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5시간 분으로 환산하면 300분이죠. 됐니? 그럼 300분이 되게 되면 자, 숫자를 봐봐. 10분일 때는 0 빼고 앞에 있는 숫자 10자리 있죠? 2의 1제곱. 20분 때는 앞에 있는 2의 제곱. 30분일 때는 0 빼고 앞에 있는 3, 2의 세제곱. 이게 규칙이잖아. 그럼 300분일 때는 뒤에는 0 하나 빼고 2의 30제곱배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됐니? 그럼 최초에, 근데 이건 최초에 한 마리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한 마리였다면 10분 후면 1 곱하기 최초의 양을 A마리가 있었다고 칩시다. A마리. 그러면 10분 후면 A 곱하기 2의 1제곱. 20분 후면 A 곱하기 2의 제곱. A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책에는 세균이 10마리였어요, 가죠? 그럼 여기는 A 자리 대신에 이제 10을 대입합니다. 처음에 10마리. 그럼 10 곱하기 2의 30제곱. 마리가 5 지난 후에 이제 생겼을 거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 값을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상용로그를 취합니다. 값을 모르니까 일단 이 값의 상용로그를 취하자. 그럼 계산상 이게 찢어지죠? 곱셈이니까. 그럼 1 플러스 2, 30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30 곱하기 로그 2가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로그 2의 값이 0.3이잖아요? 그다음 30을 곱하면 9가 되네요. 맞습니까? 0.3에 10을 곱하면 3, 거기다 다시 3을 곱하면 9. 얘는 10. 무슨 말인가요? 네가 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로그 10 곱하기 2의 30제곱. 이게 뭐니? 위에 보면 5시간 후에, 여기는 이 숫자가 5시간 후에 세균의 마리수예요. 세균수. 근데 그 값이 뭐랑 같으냐면 로그를 붙였을 때가 10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 미 10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2의 30제곱은 10의 10제곱과 같다. 근데 책에서는 이게 10의 K제곱 마리가 된다라고 돼 있으니 따라서 K값은 10이 된다. 세균수는 10의 10제곱 마리. 그래서 K값은 10이 된다.